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 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봄비에 만물이 소생하고 이 물이 우리들의 식수가 되고 생활에 필요한 물이 될 텐데 저층 주거지에 살거나 누수가 있어 애타는 사람들에게는 이 빗물이 반가운 이 빗물이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언제나 하나의 사건인데 받아들이는 입장과 상황에 따라 그 사건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안치환의 내가 만일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댈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고 이런 나의 마음은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댈 위해 비가 되겠어. 더운 여름날에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천중사랑인에 오신 진행자 소개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봄비가 오고 있으니까 그 만물이 소생하는 이 시기에 건조하지 않게 이렇게 비가 딱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생물들이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비는 꼭 봄에 와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네. 봄비가 오니까 이상 기온처럼 엄청 봄 날씨인데도 너무 더웠었는데 더위가 한꺼풀 좀 소려진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비가 오니까 참 좋고 봄비가 이제 원래 세게 오지 않으니까 예전 같으면 참 봄비 오면은 그냥 맞기도 했잖아요. 여름비, 봄비는 네네. 그냥 시원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맞고 했는데 지금은 비를 맞으려고 하면 두려움이 앞장서서 이렇게 우산을 조금만 비가 내려도 이렇게 머리에다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네요. 선생님도 비가 오면 우산을 꼭 챙기시는 편이신가요? 그러면요. 어제 오늘 비가 그치고 나서 또 황사가 많이 와가지고 우산을 꼭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옛날에는 비 맞아도 된다, 빗물 먹어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얼굴을 들고 좀 빗물도 먹어본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돼버렸어요. 정말 공해라는 게 우리가 알지 못했었지만 알게 되고 나서는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환경이라는 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건강에 너무 직결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이 되는 거고 또 바로 우리 몸으로 흡수를 하게 되는 이런 빗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 심합니다. 네, 눈으로 바로 보이는 거는 밖에 세워둔 자동차에 얼룩덜룩하게 쌓여있는 황사 먼지들이 남아져 있는 게 진짜 공기가 너무 지저분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합니다. 너무 심각하죠. 진짜 옛날에는 빗물이 내려오면은 씻겨 내려와서 깨끗해져야 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비가 오면은 더러워질까 봐 네. 흙탕물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비가 오고 나서 자동차에 위에 쌓여있는 빗물 자국이 너무 흙탕물이어서 걱정이 되고 또 아이들이 또 요즘에는 마스크를 끼지 않잖아요. 그런데 네. 또 공기가 너무 탁해가지고 또 기관지염이나 감기에 걸릴까 봐 또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저번에 무슨 그 다큐멘터리인가 이런 걸 봤더니 네. 황사 있고 공기가 안 좋은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 걸리더라고요. 기관지염이나 폐렴 네. 이렇게 너무 잘 들어서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너무 이게 지금 쉽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많이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특히나 오늘 같은 날 황사가 좀 너무 심하니까요. 밖에 나가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우산은 꼭 우산도 챙기셔야 쓰시고, 되고. 네. 밖에 들어오시면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뭐 즐기지만은 못하는 이런 거에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네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짓는데도 문제가 생기지만 이 급이라도 바라보면서 자라나고 있는 이 생물들을 보면 비가 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요 밖에 있는 꽃잎이라든가 나뭇잎들이 더 많이 색을 발하고 예뻐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새싹들은 얼마나 이쁜지 막 그 나무에 그 나무색 있잖아요. 갈색 아니면 죽어가는 검은색 막 이런 색만 가득했던 이 세상이 그 나뭇가지에 아주 그 꽃눈이 살짝살짝 아니면 잎눈이 살짝살짝 나오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네. 그 멀리서 보면은 살짝 이렇게 여릿여릿 이렇게 새싹이나 꽃눈이 이렇게 있는 게 꽃이 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요. 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올해 처음 봤어요. 예전에는 네. 그거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네. 올해 보니까
정말 그게 이쁘더라고요. 마음에 여유가 좀 생겨서 그런 자연을 볼 수 있었나 봐요. 여유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의 여유가 생겨서. 그런가 봐요. 네네. 그런가 보죠. 잠깐 어디 갔더니 그때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에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흙탕물이 내려와도 열심히 살고 있는 이 나무들이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요새 이제 이렇게 비가 많이 조금씩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이 비가 이렇게 만물을 위해서 이렇게 좀 소생을 할 수 있거나 우리한테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고 해서 기분도 좋은데 최근에 자꾸 이제 누수가 되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민원을 이제 접하게 되고 저도 관련된 상황을 또 겪게 되고 하니까 이게 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저희 집도 지금 비가 와서 그 집 마당에 그 집 현관 쪽에 물이 많이 고여가지고 그 물을 없애느라고 지금 박스를 좀 많이 깔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냥 비가 내리는 거가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아니 이 비가 꼭 내려야 되는데 이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즐길 수 없다는 거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똑같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눈이 내리면 스키 타고 싶어, 그다음 눈썰매 타고 싶어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눈 오면 미끄러질까 걱정하고 눈 오면은 또 눈에 그 물이 생겨가지고 물이 쏟아질까 걱정하고 참 이런 게 이렇게 공존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좀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될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가 와서 누수가 되고 그런 것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 주거 형태가 모두가 아파트가 될 수 없고, 네. 다양한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고 빌라나 다세대나 일반 집들에 대해서는 세월이 지나고 누수가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비가 오면 빗물 때문에 바닥이 젖고 집 안에 물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봄을 만끽하고 행복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요. 지금 뭐 서울시나 뭐 이런 데서 계속 저층주거지 관련해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내놓기는 하는 것 같던데 네. 이게 정말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저층주거지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뭔가를 하고 뭐 노후주택에 대해서 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제스처는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누수를 입고 그 다음에 침수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 집들을 알고 있을 텐데 그 집들한테 뭐 공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연결이 되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막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전에. 네. 그런 것처럼 피해가 나는 게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 서울시에서 주택 관련해서 반지하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를 도와준다는 걸 찾았거든요. 근데 네네. 실질적으로 이게 공사비의 80%를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이 금액으로 공사가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출을 하게 되면 집수리닷컴을 통해서 일단 좀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좀 하나 찾긴 했습니다. 네. 중요한 게 근데 이제 그 저층 주거지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이 위에 저층 주거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에다가 덮개를 해요. 그렇죠. 덮개를 예를 들어 유리로 하기도 하지만 그
간단하게 렉산으로 한다든지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덮거든요. 네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저층 주거지가 생겨날 수 있도록 건축 허가를 냈느냐,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저층 주거지를 허가를 냈으면 그에 따르는 그 물 빠지는 곳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이 차지 않도록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게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법칙이나 건축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렇죠. 대신 이게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된 게 뭐가 있냐면, 저층 주거지가 있는 집이라도 불구하고 위에다가 만약에 렉산이든 유리든 비가림막을 설치하면 불법이래요. 그러면 그 불법이라서 그거에 대한 그 비용을 내야 돼요.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거를 헐을 때까지 계속 돈을 내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그걸 헐면은 바로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피해가 올 게 자명한데 어떤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걸 헐어낼 수 있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서울시에서 주택 관련을 말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불법 건축물 기준 해소, 양성화된 옥탑방, 그런 주택 성능 개선 지역 20년 된 주택, 이런 식으로 저희하고 상황에 맞지 않은 단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불법 건축물이 현재 아닌 거에만 해주겠다는 네. 건데, 이미 대부분의 그 건물들을 보면 다 불법 건축물이에요. 그거를 저층 주거지가 있는 경우에.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쵸. 현실을 모르고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저층 주택도 지금 취약 가구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만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걸 조금씩 다시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도움을 준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한번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네. 한번 찾아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젠 운명이 아닌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옥겁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내가 너의 기적이었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어쨌든 노수가 많은 집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울시나 이렇게 정부에서 좀 신경을 쓰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규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인데 실제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지원을 많이 그러니까 그거는 수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정부에서 양성화가 된 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양성화가 정확해야 되는 게 옥탑방에 대한 양성화가 된 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렉산 돼 있는 건 사실은 양성화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이 안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확인을 서울시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렉산 자체가 불법인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옥탑방에 대한 것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저층 다가구 다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수리를 돕는지 아니면 이제 이 창호에 대해서 뭐 바꿔준다든지 법에 맞게 뭐 이렇게 되는지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군요. 서울시에서 저층주거제 규제를 푼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층수 높이 제한 해제 검토를 또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서울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이제 방송하고 다음 주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간이 4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사실 장마 대비해서 지금 뭐 5월, 6월 이렇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한테 많은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나 뭐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홍보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기간이 제가 보기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 서울시청에 문의를 해보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해야죠. 네, 열심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누수가 됐을 경우에는 방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방수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보면 시공하는 방법이 표면에다가 도포 방수라고 해가지고 예. 콘크리트 벽에 이렇게 벽 이런 데다가 방수 물질을 붙이거나 바르거나 피막을 씌워서 그러니까 뿌리는 도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방수라고 해서 아스팔트로 한다거나 시트지를 붙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방수를 많이 하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수 방법이 있는데 이제 주택 누수에 사용되는 방법은 3가지래요. 멤브레인 방수라고 해서 피막 방수. 그러니까 구조물 외부에다가 피막을 형성해서 방수하는 도막 시공의 방법에 따라서 도막을 한다든지 아스팔트로 한다든지 시트 방수로 해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시멘트 몰타르 방수가 있어요. 몰타르 방수제에다가 급결제를 혼합해가지고 방수층을 구성해서 이걸 이제 바르든지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하실 방수도 가능하고 소규모 지붕 방수도 가능한데 비용이 가장 저렴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침수성 돌포라고 해서 물만 이렇게 뿌리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렇게 외부에다 하는데 이렇게 방수를 계속해도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한 1년, 2년에 한 번씩은 방수를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크게 심하게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아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매년 이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은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씩 우리가 보완을 하면서도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은 누수 피해가 생겼을 때 혹시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이 1층이면 저희 집 지붕이 새면 2층에 바로 윗집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그러니까 집이 물이 샌다거나 천정이 젖어 있거나 그랬을 때 저희는 찾아가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이 새는 것 같다, 확인해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잘못이 없다라고 네. 하면서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도 꽤 많아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다툼이 많아요. 근데 네. 참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자기 집에 누수가 돼도 머리가 터질 것 같지만 바로 아랫집에도 이렇게 누수가 생기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누수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 누수 원인이나 피해 정도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예. 손해액을 산정을 한 다음에 서면으로 손해배상 청구서를 보내야 된대요. 그냥 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 조정 요청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증거 보전 신청을 해가지고 누수 원인을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 소송을 진행해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담을 많이 받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뭐 아파트도 있지만 요즘은 단독주택 별로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빼면 거의 다가 다가구 아니면은 다세대 해가지고 빌라죠. 빌라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네. 땅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뭐 층층이 집을 지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다들.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누수가 자꾸 생겨서 서로 간에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 집 사람도 굉장히 속상하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적극적으로 빨리 더 이상 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 하자를 이렇게 메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자가 생기는 굉장히 원인들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도 아실 수 있겠지만 주변 집들이 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렇죠. 네. 인테리어를 윗집에서 이사를 와서 인테리어를 싹 바꾸고 나면 저희 집 거의 물이 새요. 찬정에 물이 새더라고요. 네. 화장실에 물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러 오는데 리모델링 할 때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타일 같은 경우에는 타일을 완전히 다 새로 깔기 위해서 막 다 지금 붙어 있는 걸 떼낸다거나 해서 그 공사를 너무 요란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깨지면은 금이 가면은 자기네 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밑에까지 다 금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30분.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고민을 서로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아파트나 그 다가구 빌라들은 리모델링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리모델링의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누수를 제대로 잡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피해가 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근데 이사 오고 리모델링 한 다음에 재밌게 잘 살려고 했는데 밑에 집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서너 집이 막 새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하자 보수를 보험이 들어서 그거에 충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보험사들에서 이런 일이 하도 많이 생기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커트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좀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 좀 리모델링에 좀 너무 마음을 많이 쓰지 말고 조금만 바꿔서 조금만 뭐 수리해서 쓰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듣고 와서 또 재밌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oing.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g Kong,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This is getting heavy, can't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 is sweet as honey, yeah, this beat chain like money. This go all alone,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low up. Hey, so let's go.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Hey,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So I'ma light it up like dynamite. Whoa, bring a friend, join the crowd, whoever wanna come along. Word up, talk, just move right up the wall. Their light, sky's the light, so we dance to the break of dawn. Ladies and gentlemen, I got the medicine, so you should keep your eyes on the ball. This is getting heavy, can you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evi's, chillin', honey, yeah, this bitch ching like money. And this go all alone,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own, you know I glow. And let's go!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Hey,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So I'ma light it up like dynamite. Whoa, n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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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Life is dynamite. Na-na-na-na-na-na-na-na-na. Life is dynamite.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So I'ma light it up like dynamite. Whoa, na-na-na-na-na-na-na. Da-na-na-na-na-na-na. Da-na-na-na-na-na-na. Light it up, dynamite. Cause I'm in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alight.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cking soul. So I'ma light it up like dynamite. This is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alight.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cking soul. So I'ma light it up like dynamite.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cking soul. Light it up like dynamite.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그 비가 지금 봄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이제 지나지만 이 봄비가 오는 것도 참 신기해요, 선생님. 그 우리가 계절에 대해서 1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뭐 지금 2주면 한 번씩 그러니까 절기가 찾아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비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 비가 사실은 정말 계절에서 꼭 내려야 되는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그래서 그렇죠. 선생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고구라는 거는 곡식에 필요한 비가 내린다. 그래서 곡우라고 해요. 비오자를 써서. 그래서 이제 이 비가 이렇게 내리면 이 고구는 이제 24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네. 청명하고 이파 사이에서 이제 다음은 거의 이파가 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파 오기 전에 6번째 절기죠. 네네네. 이렇게 이제 오고 있는 상태인데 곧 있으면 5월 5일이면 또 여름이 시작이에요. 여름 되기 전에 내리는 비예요. 근데 이 고구는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봄비가 여러 번 내려서 바깥 백작물을 충분히 적시고 기름지게 만든다는 의미로 농사를 짓는데 봄비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연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농촌에서는 고구에는 벽실을 담그고 못자리를 깔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부정을 타거나 애군이 끼는 걸 없애고 열심히 잘 하고 있었네요. 저희는 옛날 농촌에서는 고구에는
농번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아요. 네, 농번기 시작이라서 벽실을 물에 담가가지고서는 이제 싹을 틔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모내기 하려고 준비를 하는 이런 단계고, 이 고구 무렵은 나무에 물이 많이 오르는 시기라서 고구물을 먹으러 가는 풍습도 있었다 그래요. 물 오른 나무에 수간을 잘라서 네. 수액을 받아 먹으면 위장에 좋다고 해서 고구물을 먹었다고 아. 많이들 하네요. 그 전라북도에서는 거자수물 마시기, 네. 전남에서는 다래물 마시기, 경북에서는 약물 마시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나무에 물간이 이제 우리 같으면 피랑 똑같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제 이 물을 마셔서 이렇게 간을 잘라서 물을 마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마시고 나면 오줌이 잘 나오고 소변이 잘 나오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박달나무, 자작나무 수액 등을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고구 속담이 있는데 고구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단 말이 있네요. 고구에 비가 오면요. 네, 지금 풍년이 이제 들고. 네, 고구 전에 비가 왔으니까 풍년이 들렸는지. 네. 예. 그리고 고구에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들고 농사에 큰 피해를 입는다고 흉년이 든다고 하고요. 우전차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고구에 첫 비가 내리기 전에 찻잎을 따서 네. 만든 차를 우전차라고 한대요. 네. 보통 찻잎의 채취는 대개 입하 전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여린 찻잎을 가공해 만든 우전차는 그러니까 여름이 되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린 잎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면 풋풋한 향기도 많이 나고 그 우전차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새싹이기 때문에 더 에너지가 좀 많죠. 열심히 자라고 있는데 따먹어서 미안한 것 같긴 한데 참 그렇네요. 뭐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첫 찻잎을 딱 수확해가지고 이렇게 우전차를 해먹네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우전차를 한번 먹고 싶네요. 네, 그리고 고구 무렵에는 흑산도 근처에서 겨울을 보낸 조기가 북상해서 충남의 격열 비열도까지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황해에서 조기가 많이 잡히는 때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 그렇군요. 예, 이때 잡힌 조기를 고구살이라고도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 조기는 아직 살은 적지만 연하고 맛이 있어서 서해는 물론 남해의 어선들도 모여서 이 조업을 한대요. 그래서 전남 영광에선 한식살이, 이파살이 이때보다도 고구살이 때 이 잡히는 이 조기가 알이 많이 들어있고 맛이 좋다고 해서 고구살이 조기를 가장 으뜸으로 친다고 하네요. 오늘 처음으로 새로운 걸 배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이 무렵에 용흥강에서 숭어떼가 올라온대요. 아, 그래서 살찐 숭어 같은 물고기들이 산란기가 되어 올라오는데 네. 강변에 모인 사람들이 어부가 잡은 생선을 회로나 찌개로 만들어서 마시고 그 다음에 같이 술을 마시면서 되게 즐겼다고 해요. 이때 강변 사람들은 물고기가 오르는 조만을 보고 그해 절기가 네. 이른 건지 늦었는지 이렇게 예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고군날을 즐긴다고 하네요. 와, 저희 어르신들은 정말 계절의 절기에 따라서 다양한 걸 많이 하셨네요. 네. 참 여러 가지 고구 때에는 모짜리를 해야 된다. 고구 때에는 물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적절히 노동과 농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모짜리라고 하는 거는 벼농사의 시작해서 이제 모내기 하려고 모짜리를 이렇게 네, 받고 그렇죠. 이렇게 해두는 것 같고요. 이때 고구 때 모짜리를 잘 해두면은 농사 일정이 어그러지지 않아서 추수할 때 수확을 잘 할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해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구 때 가뭄이 들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라고는 얘기가 있어요. 네. 고구 시기에 가뭄이 오면 농사짓기가 꽤 어려워지잖아요. 물이 있어야지. 그 모내기 할 때 물 속에다가 담그는 거 아시죠? 네, 봤어요. 그렇게 해야 네.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물이 없으면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라도 이렇게 아니면
채워가지고 하겠지만 예전에 비가 이때 안 오면 참 얼마나 난감했을까. 그죠? 네. 그래서 참 고구가 절기절기마다 이렇게 너무나도 재밌는 속담도 있고 절기절기마다 이야기가 참 많아요. 이제 이 고구가 한마디로 말해서 봄의 끝인 것 같거든요. 봄의 끝에 있는 절기인데 이제 이 고구가 지나고 나면 또 입하가 돼서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마음이 무거워요. 봄이 시작을 알리면 농촌에서는 농번기 시작을 또 알리는 것 같네요. 묘자리에 묘내기철이 되고 어르신들은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시고 제가 시댁에 이 강원도 쪽이었는데 가다 보면 논밭이 파랗게 새싹이 돋아가지고 있는 게 되게 이쁘거든요. 그럼요. 그 새싹이 싹들의 색깔이 논에 너무 있는 이쁘죠. 초록색 예쁜 초록색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아 진짜 고생 많이 하고 하시는구나 했었는데 이렇게 계절에 다 맞춰서 하시는 거라서 정말 경이롭고 또 힘드신데 도움은 안 되고 그런 상황이네요. 네, 진짜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참 대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 태양과 이 또 물, 비 내리고 하는 게 진짜 이게 신의 경지 아니에요? 정말 절기마다 맞춰서 날씨가 이렇게 맞춰 간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예. 그것도 해마다 변함없이 24절기가 탁딱 맞춰진다는 게 네. 너무 신기하잖아요. 맞아요. 또 그거를 또 맞춰가지고 또 이제 한번 살아본 사람들이 맨날 그걸 계산해가지고 농사 짓는데 이걸 맞춰서 썼고 그리고 그게 1년, 10년, 지금 100년 오랜 동안이 지나도 항상 변함없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진행돼 왔다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저희가 이제 뭐 방송을 한 지 2년째 돼가고 있긴 하지만 1년이 이제 지나고 2년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절을 다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더 너무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걸. 그렇죠. 네, 작년의 입춘과 올해 입춘이 또 다르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또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배울 게 무궁무진하구나. 네, 엄청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절기가 되면 과학적으로도 막 들어갈지도 몰라요. 연구도 하고 막 그렇죠. 점점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은미의 녹턴 듣고 와서 우리 또 재밌는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나요? 먼저 와 기다렸어요. 꼭 닮은 그대 입술이 왠지 오늘 더 슬퍼 보여. 무슨 일 있었나 봐요. 초조해 숨이 막혀요. 떨리는 그대 눈빛에 자꾸 눈물이 흘러내려요. 힘이 나는 알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려 하는지. 미안해 하지 말아요.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랑 하나로 그 모든 비난을 이길 순 없겠죠. 안 되게
없겠어요. 꽃잎이 흩날리네요. 헤어지에 아름답죠. 그렇죠. 이미 나는 알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려 하는지. 미안해 하지 말아요.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랑 하나로 그 모든 비난을 이길 순 없겠죠. 안 되겠죠. 괜찮아 울지 말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대답해봐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말 따윈 믿지 마요. 꿈은 오늘까지죠. 운명에 우릴 맡겨요. 꽃잎이 흩날리네요. 내 사랑 그대 이제 나를 떠나가요.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계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봄이 이렇게 다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 이렇게 시절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벌써 우리 그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1년을 지나서 1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1주년 기념 행사가 언제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2024년 4월 26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네, 지금 금요일 날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네, 그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여기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마을극장 가자동. 예, 가자동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찾아오시면 되고 7시에는 공개 방송을 할 거고 8시 30분에 경매를 진행하거든요. 이 경매에 그 후원해 주실 물품이 있으시면은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바자회와 치맥데이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날 정말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바자회 물품도 있으시면 많이 가져다 주시고 그 다음에 이날 함께 오셔서 치킨과 그 다음에 맥주를 마시면서 우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정말 올 한 해는 작년보다도 더 크게 발전을 해서 우리 서대문에서 정말 좋은 방송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원봉사를 하실 분들도 원하실 경우에는 봉사 시간을 드리고요. 행사 진행 도와주실 분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날 이제 티켓 판매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그냥 참가해 주시면 참가해 주셔서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시면서 좀 물건도 사주시고 그 다음에 치킨과 맥주도 사 먹어주시면은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봉사하실 분들도 많이 찾아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자원봉사를 많이 해주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기라 계속 계시지 못하실 경우에는 이제 우리 그 천중사랑인 청취자 여러분이나 우리 함께 하시는 방송인 여러분들께서도 시간 나실 때 꼭 오셔가지고 자리를 꼭 빛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4월 23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시작하기 전까지는 좀 홍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벌써 이제 우리가 방송을 한 지 1주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네.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절기를 계속 계산하다 보니까 지금이 1년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진짜 1년 해오면서 이렇게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지만 정말 우리도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렇죠. 진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네, 어느 날은 우리 길순 선생님이 다치셨다. 어느 날은 한진옥 선생님이 좀 아프시다. 어느 날은 우리 김유 선생님이 또 아프시고 또 집안일도 많으시고 다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작은 우리가 사회잖아요. 이 작은 그렇죠. 사회가 운영되는데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정말 풍성하고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되는데 그거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청취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내용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하고 좀 가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나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함께 또 이제 대화를 나눠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 참여해 주시고 싶으신데 시공간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안 돼서 못 오고 그래서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럴 경우에는 문자나 이렇게 카톡 아니면 우리한테 이메일도 괜찮지만 이런 걸 보내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읽어서 방송으로 해드리고 혹시라도 전화 연결이라든지 아니면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현장에 오셔도 괜찮으시는데요. 그래서 방송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데 함께 기여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하는 방송이거든요. 근데 다양한 이유에서 많이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저 또한 좀 아까 우리 진행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건 사고 다치는 바람에 좀 몇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하느라고 참석을 못했는데요. 그래도 소소한 얘기,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서 내가 없어도 너무 재밌게 이야기 꽃이 피어지고 나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또 들으면서 너무 다양한 서대문 소식도 많이 전해졌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는 중간에 그 총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이제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의 그 민심이 전달이 많이 됐을 텐데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속일래야 속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진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이쪽 당을 지지하고 어느 때는 저쪽 당을 지지하고 또 다른 당을 지지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민심이 너무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나 혼자만의 생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오픈을 해보면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럴 경우에는 정말 그게 변화가 무쌍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내가 선택을 받았을 때 네. 자만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선택을 받았고 다음에도 받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유는 정말 잘해야지만 해주는 거죠. 보고 있어요. 국민들을 안 보는 것 같잖아요. 조용하잖아요. 네.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 하나하나
그 촉각을 세워서 다 듣고 있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게 안 좋아 저게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산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 다음에 보자 내가 선거 때 투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민심이 절대 그게 이제 내가 이 사람들한테 거짓으로 이렇게 표를 받으려고 해도 절대 그렇게 쉽게 우리 국민들이 주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는 그 당 안에서의 사고를 벗어넘고 국민들과 주민들과 함께 그 소통을 하면서 정치를 해야지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정말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정치를 진행하면 좋겠고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좀 더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민심이 정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너가 좀 잘해줘봐. 너가 좀 잘해줘봐 했는데 잘 못하면 바로 안 되겠다 하고 가시지만 또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민심이에요.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선생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저희가 서대문 FM 1주년 기념 행사가 곧 있습니다. 우리 전충사랑인 가족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저희에게 꾸준한 사랑 보내주시고요. 그동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강남의 무너진 사랑탑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근소근 쏘내는 그날 밤 전련을 두고 편지 말자고 댕기 풀어 맹세하니만 산나이 목숨 걸고 바친 순정 보들개로 밟아놓고